우울증 초기 신호, 이 네 가지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탈 코치 박영곤 박사입니다. 우울증, 당신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나는 왜 사소한 일에도 쉽게 무너질까? 나는 왜 과거의 실수를 계속 떠올릴까? 나는 왜 사람들에게 신경을 이렇게 많이 쓸까?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쉽게 넘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깊은 우울감에 빠집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우울증은 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뇌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런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우울감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울증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울증에 취약한 사람들의 뇌 반응과 사고방식, 그리고 행동 패턴을 심리학적,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결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울증에 취약한 사람들의 뇌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전두엽의 활동이 약하고 편도체 반응이 과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전두엽은 논리적 사고와 감정 조절, 문제 해결 능력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편도체는 위험 감지와 두려움, 생존 본능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전두엽이 약해지면 감정이 논리를 압도하게 됩니다.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 작은 스트레스에도 뇌가 위험이라고 인식해 불안과 우울을 더 쉽게 느끼게 됩니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의 편도체 활동이 일반인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늦게 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바쁘겠지 하고 넘기지만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혹시 내가 실수한 걸까? 나를 싫어하는 걸까? 하고 계속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학습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생각이 우울증을 악화시킵니다. 혹시 어떤 일이든 쉽게 지나가지 않고 계속 생각이 맴도는 경험이 있나요? 마치 머릿속에서 같은 장면이 반복 재생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반추사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반추사고는 과거의 실수와 후회, 부정적인 감정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반추사고가 심한 사람은 우울증이 재발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반추사고가 지속되면서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는 더욱 활성화되지만 기억을 조절하는 해마의 기능은 약해집니다. 결국 부정적인 기억은 오래 남고 긍정적인 기억은 더 빨리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사람이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별일 아니야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반추사고가 강한 사람은 하루 종일 그 말을 곱씹습니다. 왜 저렇게 말했지?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나를 싫어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계속 반복되면서 감정이 점점 더 부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될수록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신념이 강화되면서 우울증이 깊어집니다. 자기 비난이 반복될수록 우울증 위험은 점점 커집니다. 혹시 작은 실수를 했을 때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스스로를 자책한 적이 있나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유독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캘리포니아대 연구에 따르면 자기 비난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뇌의 보상회로, 즉 동기부여를 담당하는 영역이 비활성화됩니다. 무언가를 해도 성취감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더 깊은 우울감으로 이어집니다.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쌓이면 뇌는 점점 나는 부족해 라는 신호를 강화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불균형이 우울을 만듭니다. 우울증에 취약한 사람들은 대체로 인간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감정을 표현하거나 타인과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의 인간관계 패턴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감정을 억누르고 혼자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항상 주는 역할을 맡아 타인의 감정을 우선시하며 정작 자신의 감정은 돌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결국 정서적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거절을 잘하지 못해 타인의 기대를 맞추려 하다가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경우입니다. 미국 심리학 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사람은 우울증 발병 위험이 3배 이상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더욱이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경과학적으로 볼 때 신체적 고통과 유사한 방식으로 뇌에서 처리됩니다. 즉, 사회적 고립은 실제로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활성화시키며 장기적으로 우울과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관계 속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인간관계는 단순히 많은 사람과의 연결이 아니라 감정적인 교류와 균형 잡힌 상호작용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며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울증을 이겨내는 작은 시작,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반복되고 있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 보세요. 우울증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버텨왔기 때문에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 모드로 바뀐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도와줄 차례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어도 뇌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울증을 벗어나는 가장 강력한 첫걸음이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을 해보세요. 잠시 창문을 열고 깊이 숨을 쉬어도 좋고 가볍게 몸을 움직여도 좋습니다. 혹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에게 잘 지내? 하고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뇌를 바꾸고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지금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혼자 힘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멘탈이 무너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박영곤 박사 멘탈 심리 상담센터에서 더 깊이 있는 상담과 회복을 위한 도움을 받아보세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